네. 자, 우리 음악 분석 송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5분 이상이 되는 곡들이 발매가 됐다라 하더라도 이상하고 뭐 길다 이런 느낌들을 뭐 이제 가지는 못했었는데 트렌드가 점차 변하면서 이 5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긴 곡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5분을 듣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게 5분을 못 견디는 거예요. 트렌드들이 5분이라는 시간 이상을 딱 견뎌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점차 줄어들면서 한 뭐 3분 정도까지, 어떤 곡은 3분 이하로 떨어지는 곡들도 있는데 3분을 한 기준점으로 해서 뭐 한 3분 15초, 20초 정도로 마무리되는 곡들이 이제 사실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곡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길고 기승전결이 완벽했던 곡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더 짧고 간편하게 우리가 주제 선율이라든지 이런 그 후렴구를 들을 수 있는 형식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했던 거고요. 보편적인 곡의 길이가 뭐 3분에서 5분 30초 사이 정도 된다라고 볼 때에 모든 곡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된 폼이 있는데, 자, 곡을 딱 처음 들을 때 우리 뭘 먼저 어떤 그 파트를 먼저 만날 수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파트라는 거는 형식을 이야기하는데, 형식이라고 함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뭐 1절, 2절, 간주, 뭐 후렴, 이런 짜여진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맨 처음에 나오는 거를 뭐라고 볼 수 있죠? 맨 처음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형식의 첫 번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전주요. 그렇죠. 예진이 얘기 잘 해줬는데 전주가 있죠. 인트로가 등장을 해요. 대략적으로 인트로가 몇 마디 정도 될까요? 곡마다 다르겠지만 짧은 건 2마디, 길게는 8마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뭐 보통 한 4마디 정도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인트로, 그러면 인트로의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인트로 들으면 무슨 기분 들어요? 잘 내가 모르는 곡이야. 뭐 기존에 잘 몰랐던 곡인데, 처음 듣는 곡이나 뭐 잘 몰랐던 곡인데 인트로를 딱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판단되는 그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분위기. 수진이 분위기라고 얘기했고, 찬영이 또 장르라고도 이야기해줬고, 한나도 뭐 장르라고 표현해줬고요. 그렇죠. 그걸 다 이제 포함할 수 있는 말이 우리 이제 뭐 분위기라든지 장르 다 같은 이야기들 하고 있죠. 또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이제 분석적인 내용이었고, 조금 더 대중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인트로는 뭘 얘기할까요? 그냥 리스너야. 우리는 그래도 음악을 공부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입장이지만 전형적인 그냥 음원을 소비하는 리스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트로는요, 내가 이 곡을 돈을 주고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구간이잖아요. 사실 인트로가 좋으면 곡을 더 듣고 싶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인트로가 좋으면. 그런데 인트로가 별로다라고 느껴지면 끝까지 듣는 경우보다 넘기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곡을 시간을 들여서 혹은 나의 돈을 들여서 들어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트로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일단 느낌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인트로를 잘 듣다 보면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냐면, 인트로 내에 그러니까 앞서 나올, 뒤에 나올 모든 악기들이 한번 다 같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잔잔하게 인트로 안에서도 나름의 기승전결이 있지만 잔잔하게 시작했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기타, 드럼, 베이스, 현악기 다 한꺼번에 나왔다가 사라지게 될 텐데 그리고 나서 다시 잔잔해지는 어떤 이제 뭐 1절이라든지 벌스 1을 통해서 악기가 다 사라질 텐데 인트로에 나왔던 모든 악기들이요. 뒤에 나올 악기들을 대변해 주기도 해요. 아, 이 곡에서는 이러한 악기들이 쓰였구나 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르도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알 수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거 장르와 분위기와 또 연관이 되는 거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곡의 템포도 알 수 있죠. 몇 정도의 템포가 되는지 물론 템포가 결정이 되면서 장르나 분위기도 결정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정확한 템포를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템포에 대한 경우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편성, 악기 편성 우리는 이거를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악기들이 쭉 쓰였는지 뭐 이제 악보 같은 거 여러분들 잘 보다 보면 좀 구체적으로 정리된 악보들을 보면 곡 설명들이 있고 그러니까 작곡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거창한 설명이기보다 곡 설명들이 있고 그 설명의 끝에쯤에 보면 악기 편성에 대해서 논하는 악기 그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악기가 쓰였고 혹은 신디사이저라든지 이런 조금 내가 특색 있는 음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무슨 악기 예를 들어서 뭐 롤랜드면 롤랜드, 야마하면 야마, 뭐 야마하 뭐 S90ES의 무슨 음원 뭐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음원 정리까지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인트로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트로가 끝나면은 누가 나오죠? 인트로가 끝이 나면서 등장하는 파트. 벌스. 그렇죠. 자, 인트로가 끝나면서 우리는 벌스라는 파트를 만나게 돼요. 벌스. 뭐 절을 나누는 거죠. 영어로 따지게 되면. 근데 이제 영어로는 우리는 벌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1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기 때문에 1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벌스 1이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겠죠. 벌스 1은 노래가 처음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보통 도입부 그래서 잔잔하게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잔잔하게 시작을 하려면 갖춰져 있는 조건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벌스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부터 높은 음역대를 사용해서 노래하기보다는 조금 가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낮은 음역대로 출발하겠죠. 그리하여 점차 넓어질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노래가 처음 들어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뭐 그 집중이라는 것이 강하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 자극적인 가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 요즘 같은 경우에 가장 주가 되는 느낌은 가사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소위 말하듯이 하는 노래 시작이 필요한 구간이 벌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벌스 1은요. 일단 1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벌스 1 같은 경우는요. 정해진 마디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8마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마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의 짜임새들 중에 이 8마디가요. 한 프레이즈가 8마디인 경우가 있어요.
한 소절이 혹은 두 번째로는 네 마디짜리 프레이즈가 두 번이 반복되는 8마디인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음악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조금 더 구분이 편하실 텐데 이렇게 구성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벌스 1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떤 파트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식에 대한 이름들을 한번 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프리코러스, 수진이 프리코러스라고 이야기했고, 자 이제 벌스 1을 얘기했으니까 뭐 벌스 2가 바로 나온다기보다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코러스라고 이야기할 텐데, 자, 프리코러스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후렴이라는 표현인데, 뭐 이제 그냥 통용되는 말로는 사비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 우리말로는 후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영어로는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는 코러스 파트예요. 코러스. 우리가 생각하는 코러스는 화음을 생각하는 어떤 코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화음을 쌓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백그라운드 보컬이라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코러스라는 부분은 당연히 후렴에 된다고, 후렴이 되는 표현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벌스에서 코러스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약간 이제 빌드업을 해주는 과정에 들어가는 친구를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프리코러스라고 부르긴 하죠. 뭐뭐 앞에 들어오는 거니까, 프리는 뭐뭐 앞에 들어오니까 코러스 앞에 들어오는 파트를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프리코러스 같은 경우도 보통 4마디 혹은 8마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곡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곡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면서 형식을 짜는 경우들이 있어요. 벌스 1이 8마디짜리 프레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8마디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곡이라고 하면 이 8마디에서 끝나는 경우보다 한 번 더 반복되는 곡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벌스 1과 2를 합쳐서 16마디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16마디가 발생이 되고 나면 프리코러스까지 8마디를 하게 되면 사실 곡이 중반까지 가지도 않는데 너무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 되다 보니까 프리코러스 같은 경우는 4마디 정도로 줄이는 경향들이 있고, 혹은 16마디를 A파트에서 하고 나면 프리코러스로는 간혹 생략도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코러스 파트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곡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처음 곡을 쓰면요, 내가 딱 완벽한 형식대로 곡을 쓰고 싶어 해서 인트로도 8마디 거창하게, 벌스 1 8마디, 벌스 2 8마디를 같이 해버려요. 그리고 그래, 벌스가 끝났으니까 바로 그냥 코러스로 가는 것보다는 프리코러스를 찍고 가는 게 낫겠다. 프리코러스도 8마디. 그리고 코러스로 들어왔는데 코러스를 8마디짜리를 막 2번씩 반복해요. 1절인데. 그리고 나면 그 곡이 모두 반복됐을 때 한 템포 한 70에서 80 사이라고 하면 6분 나와요. 곡이. 그러면 요즘 사실 6분짜리 곡 누가 듣나요? 뭐 쉽지 않죠. 근데 처음에는 형식을 다 따져가면서 곡을 만들다 보면은 물론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점점 덜어내는,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그 줄여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과 어떤 감정들은 전부 다 포함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형식을 구성하는 것들이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대신에 이런 형식들이 있다라고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곡들과 함께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프리코러스가 일단 끝나고 나면 우리 어디로 가죠? 가장 중요한 코러스로 가겠죠. 자, 코러스 파트로 이제 넘어갈 거고 코러스도 보통 뭐 8마디 정도 프레이즈로 완성이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1절에서 코러스를 2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코러스 파트가 나오고 끝나고 나서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코러스 파트가 한 번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간주로 넘어가죠. 예진이 얘기했는데. 자, 간주는요. 영어로 우리 인터루드라고 얘기해요. 인터루드. 그냥 뭐 우리 간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인터라고도 그냥 이야기를 하죠. 자, 간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그러면 인트로,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인터루드까지 보면 이 한 곡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형식들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간주, 뭐 보통 2마디, 4마디 혹은 길어지는 곡이면 뭐 8마디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2, 4, 8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2마디, 4마디, 8마디를 사용하지만 뭐 2마디에서 8마디 이내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가 있고 간주의 목적은 뭐예요? 그 다음으로 이어질 때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도 하지만 얘 자체로 솔로가 돼야 되죠. 느낌이 있어줘야 그 어떤 멜로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게 없다면 그냥 단순히 코드를 반주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루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될 텐데 여기서 반복되는 것들은 이제 초이스가 조금씩 달라져요. 한 바퀴 돌고 나서 인터루드가 끝나고 다시 넘어갈 때 어떤 곡은 세컨드 버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곡들은 프리코러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곡마다 다릅니다. 자, 반복되는 패턴이 나올 때에는 100% 똑같은 멜로디와 가사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금의 변화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하고 분석을 해보시면 좋아요. 물론 벌스가 달라지면 당연히 가사가 달라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코러스에서 인터루드로 갈 때 인터루드를 사용하지 않고 코러스에서 바로 세컨드 벌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간주 없이 바로 넘어갈 때는 세컨드 벌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코러스에서 인터루드를 하고 나서는 프리코러스로 가는 빈도수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벌스로 갔어요. 만약에 그냥 바로 벌스로 갔다면 벌스를 끝나고 나서 프리코러스를 다시 간다기보다 그냥 코러스 파트로 CHRUS 코러스 파트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프리코러스로 갔다고 하더라도 코러스 파트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 코러스 파트가 반복되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나올 때?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송폼 중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 사람. 자, 송폼 우리 막 인트로,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인터루드 나오면서 그래 연태 이야기 잘했어요. 브릿지라고 표현되는 파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브릿지라고 표현될 수 있는 파트는 사실 벌스 2가 끝나고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코러스 파트가 끝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그럼 브릿지는 뭘 얘기할까요? 브릿지. 자, 일단 브릿지의 느낌이 어때요? 격정적이죠? 조금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으로 이어주는데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끔 갈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뭐냐면 브릿지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브릿지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멜로디 라인과 리듬이 새로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곡의 후반부에. 이제 뭐 D 파트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우리 녹음실이나 이럴 때 뭐 합주하거나 할 때 쓸 때는 브릿지를 그냥 D 파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뭐 그냥 용어가 그렇게 굳어버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브릿지라고 표현을 해주면 더 좋죠. 근데 이 브릿지 같은 경우는 항상 곡의 후반부에 새롭게 등장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 4마디일 수도 있고 8마디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목적이 있어야죠. 브릿지는 절정으로 가기 위한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해 연결고리를 해주는데 코러스 파트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게 코러스가 가장 극대화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브릿지 파트에 들어간 변화라고 한다면 처음 보는 멜로디와 혹은 조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듬의 변화 어떤 변화든 좋아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 보는 멜로디,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키, 혹은 뭐 관계 단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전혀 상관없지만 어쨌든 조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고 리듬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브릿지에서 마지막 코러스가 나올 때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겠죠.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2번 반복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추 곡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어떻게 될까요? 마무리하는 거. 우리 전주가 있었고 간주가 있었으니까 후주가 있겠죠. 아우트로가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 마디수의 제한을 크게 둔다기보다 앞서 벌어졌던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마디가 될 수도 있고 2마디가 될 수도 있고 뭐 3마디, 4마디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후주가 4마디가 넘지는 않죠. 엄청나게 길었던 대곡들이면 모르겠지만 후주가 긴 경우는요. 이럴 땐 길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면서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페이드 아웃 될 때는 후주가 생각보다 뭐 8마디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곡이 마무리가 지어져서 끝나는 라인에서는 거의 4마디 이내에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 2마디, 3마디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2마디에 페르마타 들어가는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송폼이 이제 끝나고 여기서 이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곡들도 물론 있을 텐데 얘네들은 조금 변수나 옵션들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보면 곡의 어떤 형식들이 나타났는데 제가 인트로, 인터루드, 아우트로를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좀 앞쪽에다가 빼놨어요. 일부러.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간주와 그 다음에 반주의 차이는 뭘까요? 한번 대답 누가 해볼래요? 그냥 생각나는 사람들 생각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간주와 반주의 차이.
간주와 반주의 차이는 뭐가 있을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간주는 중간에 나오는 거고 반주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 오케이.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다른 친구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 내가 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별력을 조금 주려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좋겠어요. 간주는 연주하는 파트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 간주는 우리 시온이 간주는 1절과 2절을 연결해 주는 거고 반주는 전체적인 인스트루멘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는 조금 알겠죠. 어떤 연결고리가 된다. 자, 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 지금 대답해 준 부분들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고 거기에 내 의견을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하면요. 자, 내가 이제 간주만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전주, 간주, 후주죠. 얘네들은 같은 계열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 자체로 솔로 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주가 혹은 전주가 가지고 있는 멜로디 라인, 전주가 가지고 있는 멜로디 라인, 후주에서의 멜로디 라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자체로 연주가 되고 이 자체가 솔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음악으로서 봤을 때 연주곡 자체가 될 수가 있어요. 간주, 전주, 후주는요. 전주, 간주, 후주는. 그런데 반주는요, 여러분. 반주는 제1의 기능이 뭘까요? 반주. 서포트예요. 반주는 말 그대로 반주의 멜로디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반주는요, 말 그대로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멜로디 라인이라는 게 악기가 있을 때는 악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보컬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보컬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누군가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은 반주, 간주는 전주, 간주, 후주는 그 자체로 내가 메인이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입을 할 곡은요, 여러분들 곡은 언제 어디서나 예를 들어서 4분짜리 곡이 하나가 있어요. 피아노 곡이든 아니면 연주곡이든 보컬 곡이든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멜로디 라인이 있어요. 이끌어가야 되는 멜로디 라인이 있어요. 걔네들이 항상 주가 돼야 돼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스트라 곡 안에서도 단순히 다 같은 악기가 연주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섹션마다 부분마다 멜로디를 이끄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주가 되는 거고 그 주가 되는 친구를 서포트하는 것들을 반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반주라는 게 보컬 곡에서 대중음악에서 조금 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간주와 반주의 차이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간주 안에는 전주, 간주, 후주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아무튼 이런 우리 그 송폼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조금의 변수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즘은 벌스, 코러스 바로 직접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벌스에서 코러스로 바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프리코러스 같은 거 없이 대신 그러면 벌스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벌스 1, 2 하고 코러스로 넘어가고 또 간주하고 벌스 1, 2 하고 코러스로 하고 브릿지 없이 그냥 끝내고 이렇게 간편하게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음악의 특성이나 장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분석하기 가장 좋은 장르인 조금 미들 템포에 혹은 그 조금 느린 템포들의 발라드 곡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악보 나눠드렸던 악보 출력을 하셨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악보를 딱 제가 이제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생각보다 많은 페이지가 있네요. 왜? 지금 이 피아노 반주가 있기 때문에 3단 악보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진 것도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악보를 첫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이 악보를 딱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BPM이요. BPM, 템포, 오케이. 또 막 얘기해 주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제 눈에 이런 게 보여요라고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원작 뭐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노래 제목, 그렇죠. 또 그냥 한번 보세요. 딱 첫 페이지 그냥 내가 봤을 때 나는 뭐 이런 게 들어온다. 조표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좋은 특징 또 얘기했는데 인트로도 없고. 같이 한번 보면요. 그냥 첫 페이지를 다 보면 훑어보면 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타이틀이죠. 여러분, 타이틀에 자, 이제부터는 사보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타이틀의 위치가 어디예요? 중앙 상단에 딱 박혀 있어요. 여기는 항상 타이틀이 들어가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리드시트를 그리거나 아니면 컴퓨터 사보를 하거나 할 때 반드시 타이틀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작곡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무제로 해가지고 곡 가지고 오는 친구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직 제목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제 선율만 떠올라서 이렇게 해봤는데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주제를 떠올린 상태에서 곡을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을 해요.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제나 뭐 타이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더 습관을 바꿔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앙 상단에는요. 타이틀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죠? 누가 이 곡을 만들었고 가사를 썼고 누가 노래했는지 뭐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싱어송라이터의 곡이다 보니까 전부 다 같은 사람이 작업을 했죠. 그리고 좌측에는 이 이제 어디에 수록곡인지 앨범 타이틀이 있고 언제 발매가 됐었고 이런 수록곡에 대한 정보를 아주 간략하게 적어놨고 아까 또 우리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템포 4분음표 이퀄 66이라는 템포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또 조표도 보이고 박자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악보는요 내가 모르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악보만 보고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정보가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악보를요 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용되는 악보들은요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연주할 때라든지 아니면 쉐어할 그 합주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악보라는 게 필요한데 악보는 일종의 약속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리드시트를 놓고 모두가 연주할 때 이 약속을 지켜갑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몰라도 이 곡만 보고 분석을 하고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그러면 볼 텐데 자, 첫 마디에 우리 지금 템포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성 있었고 그러면 조성이 뭐죠? 지금 무슨 조성인 것 같아요? 자, 플랫이 4개가 붙었어요.
플래시 4개가 붙으면 우리 무슨 키죠? 그렇죠. A 플랫이죠. 우리 이제 그 기초 이론 책을 다루다 보면은 조성, 조표,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될 텐데 좀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테니까 그때 또 다시 공부하면 되고 우리 기존 좀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들 뭐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 텐데요. 자, A 플랫일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조표 하나에 한 조성은 아니죠. A 플랫이 될 수도 있고 F 마이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제 관계 단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A 플랫인지 F 마이너인지는 키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첫 들어가는 마디에 대한 코드가 뭔지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1도로 진행을 하죠. 그게 처음과 끝이 이제 1도로 끝난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는데 끝은요, 여러분. 끝은 어떻게 되냐면 전조가 돼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바뀐 조에, 그러니까 전조가 된 조에 대한 1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맨 앞에 있는 시작점의 1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봤더니 A 플랫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이 곡은 A 플랫 키가 맞구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90% 이상, 99% 정도가 1도로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1% 정도가 다른 그 키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분석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1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 자, 박자는 여러분 뭘까요? 지금 C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이거 배웠죠? 그렇죠? 4분의 4박자. C 뭐의 약자예요? 우리 악전 우리 배울 때 했었잖아요. 지지난주 정도에 지지난번 수업 때 했던 것 같은데. 자, C 뭐의 약자예요? 혜림이 계속 얘기해 볼래요? 알면 자, C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영어 단어겠죠? 음자리표 한나 음자리표 아니고 아니죠. 이거는 지금 우리 박자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표랑은 상관이 없죠. C라고 적혀 있는 박자표 얘 4분의 4박자인 거 우리 알지만 얘가 나타내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바로 common time 이라는 뜻의 약자죠. common time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박자다라는 얘기에서 C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거 옛날에 작년이었나?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를 제가 시험 문제에 낸 적이 있어요. 이제 C는 몇 박자이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커먼 타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영어로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이제 답을 쓴 친구 중에 하나가 이 공통되다라는 커먼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이리 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거를 좀 듣고 나면은 당연히 생각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라 커먼 타임 공통된 가장 보편적인 박자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C라고 적혀 있는 거 그냥 다 4분의 4박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분의 4박자고 어쨌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 누가 이야기했었죠? 예원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 인트로가 없어요. 인트로가 없고 바로 노래부터 나오게 되는데 노래부터 나오게 되면서 보여져 있는데 얘는 못 갖춘 마디일까요? 갖춘 마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못 갖춘 마디일까요? 갖춘 마디일까요? 못 갖춘, 갖춘 의견들이 다 다른데, 자, 이거는 갖춰진 마디예요. 갖춰진 마디고 못 갖춘 마디라면요, 앞에 쉼표가 없어야 돼요. 앞에 쉼표가 없고 그냥 음표만 나와 있다가 들어가야 되고, 이 나머지 못 갖춰진 마디에 남아있는 쉼표들이 맨 마지막 박자에 등장하면서 그만큼 좀 덜 나와줘야 되는데, 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 대중음악은요, 맨 마지막 마디를 짧게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라도 갖춘 마디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악보를 그릴 때도 그렇고. 이게 없이 그냥 갔으면 멜로디 라인만 나왔을 텐데, 그러면 맨 뒤에 가서 이마만큼 박자를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지 않아요. 꽉 채워서 두기 때문에 아예 시작할 때 갖춘 마디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NC라고 적혀 있어요. 위에 뭐의 약자일까요? NC 이렇게 적혀 있어요. NC 뭘까요? 비어있는 마디 위에 NC라고 적혀 있어요. 굉장히 쉬운 그 표현일 텐데, 듣고 나면 이거였어라고 여러분들 생각될 텐데. 논코드? 맞아요. 네. 논 코드. 이거 지금 여기 코드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어요. 누가 대답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상윤이. 고마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곡이 이제 시작을 하고 A 플랫이 시작되는 구간에다가 우리는 1 벌스 1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A 플랫 시작되는 바로 위에다가 벌스 1이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곡의 특징, 인트로 없는 상태에서 바로 벌스 1으로 들어갔어요. 곡 들어보기 전에 멜로디 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쭉 봤더니 이거는 4마디 프레이즈일까요? 8마디 프레이즈일까요? 우리가 벌스 1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8마디지만 이 8마디짜리 프레이즈일까요? 아니면 4마디 플러스 4마디로 구성된 프레이즈일까요? 반복되는 위치를 한번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디. 멜로디 흐름을 한번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4마디 플러스 4마디라는 얘기는요, 이 4마디와 4마디가 흡사해요. 그렇죠. 8마디 프레이즈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어디서 들어와요? 어디서 또 비슷한 마디가 시작이 되죠? 10번째 마디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 8마디를 쭉 노래하는 동안 8마디 프레이즈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두 번째 비슷하게 시작하는 멜로디 라인이 있죠. 그리고 나서 10마디부터 진행되는 부분이 우리는 벌스 2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볼 때는 우리 벌스 2가 여기서 나왔는데 벌스 1이 나오고 벌스 2가 나왔어. 근데 8마디짜리가 2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느낌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벌스에서 벌써 8마디짜리가 2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곡이 길어지겠구나라는 느낌을 조금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요즘 시대에 곡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은 대략 한 4분 후반대 정도, 5분 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를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만까지만 먼저 좀 보고서 이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벌스 2가 끝나는 시점에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했나요?
자, 어떻게 뭐가 눈에 띄는 변화가 뭐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둘째 단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키가 일단 바뀌었죠. 키가 바뀌면서 우리 악보사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뀐 조성 사이에 겹, 이거 이름 뭐예요? 겹 뭐예요? 겹 세로줄이죠? 겹 세로줄을 해줬죠. 겹 세로줄은 뭐예요?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겹 세로줄이 나오면 아, 뭐가 바뀌겠구나라고 우리 악보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조가 바뀌었고 쭉 봤더니 바뀐 조로 어디까지 가냐면 3페이지 상단까지 가는데 상단에 봤더니 다시 비슷한 부분이 돌아와요. 소위 말해서 벌스 느낌이. 아, 그러면 얘는 앞에 8마디짜리가 2번 나오는 벌스 1, 2를 사용하고 프리코러스라는 애는 빼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벌스 1, 2 코러스 한 번, 2번을 해서 1절을 끝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반복되는 게 나왔다라고 보니까 아주 짧은 간주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바로 넘어가기 아쉽기 때문에 살짝 코드 몇 개를 걸쳐서 가고 있는 간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것들 음악 같이 들으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음원 들은 거 듣고 뭐 개인적으로도 들어보셨겠지만 개인적으로 더 들어 좀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플레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들리는 게 아주 매끄럽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요 트랙을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헤어지고 이미 준비했잖아. 처음부터 내 사랑해주야. 나도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 자, 여기까지가 벌스 1이었어요. 벌스 1에 등장하는 악기는 뭐가 있나요? 딱 눈에 띄죠? 뭐만 나왔어요, 악기가. 그렇죠. 우리 피아노만 들렸죠? 자, 그러면 이런 표시들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아요. 어디다가 다 거짓말 하면서 시작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피아노 인 이런 식으로 함께 표시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기 편할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반주들은 피아노로 연주하게끔 재편곡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위치에서 피아노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랑은 또 달라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음들을 다른 악기가 연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리덕션이라고 하죠. 합쳐져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여기 피아노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8마디 다시 듣고 뒤로 이제 벌스 2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고 있었어. 자,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헤어지고 이미 준비했잖아. 처음부터
날 사랑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 다 잊지 마, 가지 마.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잖아. 그래도 나 손톱만큼의 기타로 너를 넣지 못한 나를 이해해.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피아노만 나오던 거에서 그렇죠. 첼로가 들어오죠. 어디서? 10번째 마디부터 첼로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첼로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 지나가다가 14마디 픽업부터 13마디 셋째 박 정도부터 스트링 모두가 점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화성을 조금 더 서포트를 해주고 있죠. 자, 벌스 2부터 듣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미 없다는 가지 한두 마디만 앞에서 들어볼게요. 다 잊지 마. 저음의 첼로. 자, 첼로는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악기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저음을 맡고 있긴 하지만 솔로가 될 수 있는 좋은 악기 중에 하나예요. 저음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솔로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악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첼로의 약간 하이 포지션이 되는 느낌들이 곡과 곡 사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래와 노래가 쉬는 사이에 딱 드러나게 나와주면서 효과를 더 주고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첼로를 입혀본다고 하면 아무 때나 그렇게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노래가 쉬고 있는 타이밍에 더 드러나게 멜로디 라인을 얹어줘야 조금 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어서 계속 들어볼게요. 모든 현악기가 다 들어오죠. 널 사랑할수록 난 힘들어. 자, 우리 코러스 파트로 넘어왔어요. 코러스 파트로 넘어왔는데 일단 눈에 띄는 변화는 조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성이 바뀌는 거에 그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는데 어떤 느낌이 먼저 들어요, 여러분? 조성이 바뀌는 거가 어색한가요? 아니면은 뭐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그냥 바뀌었구나 정도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나요? 비교적 자연스럽죠.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A 플랫에서 D 플랫으로 가는 거죠. 다 그 오도권 안에 있는 조성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연결 코드를 거쳐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전조를 해버렸어요. 왜? 코러스 파트를 그냥 노래함에 있어서 바뀌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러스 파트에서 이렇게 전조를 한다라는 게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첫째는 분위기를 조금 더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나의 보컬에 맞는 자연스러운 음역대를 찾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D 플랫으로 가기 위한 물론 조성이기보다 D 플랫으로 바뀌었을 때의 느낌 안에서 이 코러스를 불러내는 음역대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막 바꾸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코러스 파트에서 이렇게 조성을 바꿔서 나의 어떤 시그니처 정도로 만들어서 이제 새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코러스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사실 듀엣곡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부를 때에는 키를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어떤 그 목소리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구 옥타브에 대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내 파트로 부를 때 이렇게 그 코러스에서 바꿔주는 경우는 이게 나의 음악이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그 뮤지션들이 좀 몇 명 있긴 한데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나는 곡에서 이런 것들을 잘 다뤄라는 것들도 포함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고 17마디에서 18마디로 넘어갈 때에 패드 느낌의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신디사이저 패드 느낌의 조금 몽환적인 소리들이 추가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로 또 귀를 조금 더 환기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 직접 전주되는 느낌을 조금 줄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페이지 13마디 부분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태를 너를 넣지 못한 나를 위해 널 사랑할수록 난 힘들어 널 좋아할수록 난 미워져 모두 네 탓이잖아 다 너 때문이잖아 그렇게라도 도망치던 나들을 줄래 자, 1절이 끝나고 나서 자, 1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반복되려고 하는데 그 후반부를 잠시 보면 8마디 우리 지금 이야기했던 거에 이 곡은 어떻게 되나요? verse 1 8마디, verse 2 8마디, 그리고 코러스 8마디로 구성이 딱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인터루드가 나오는데 인터루드가 어떤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그냥 한 3마디 정도, 2마디 반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 중간에 보면 박자가 변하죠. 박자의 변화를 살짝 주면서 그 다음에 8분음표 단위로 띠다 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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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7마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6, 27마디 보고 있는데 25마디부터 한번 볼게요. 리듬 구성이 4분음표, 점이분음표. 그래서 강약의 샘열림보다는 오히려 1, 2, 3, 4 하고 끌고 갔다가 26마디에서는 1, 2 그리고 나서 다시 1 and 2 and 3 and 4 and 하면서 8분음표 단위로 리듬을 바꿔주고 있죠.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는 느낌을 주기보다 중간에 4분의 3박자를 추가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구간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 너무 예견되지 않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 듣는 곡인데 여러 사람들이 막 다 알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곡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멜로디는요. 처음 듣는 곡일지라도 다 따라 부를 수 있으면 좋다고 봐요. 그런데 형식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뻔해지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참고를 해서 하다 보면 변박이라는 타이밍도 이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또 그 4분의 3박자가 한 마디 추가가 된 거지만 뒤에 나오는 8분음표의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뭐가 그 바뀐 느낌이 확 들죠. 그리고 강약이 달라진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거기서
치고 올라가다가 세 번째 벌스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간주 부분 다시 듣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있잖아. 그렇게라도 도망치던 나들이 나를 줄래. 2, 3, 1 and 2 and 자, 여기서 다시 27마디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악기가 들리는데 뭐가 있을까요? 8분음표 단위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딱 새롭게 등장하는 악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서 듣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들릴 수 있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면서 들어보세요. 어쿠스틱 기타가 이제 8분음표 단위로 띠다 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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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마디에 조성이 바뀌게 되는 28마디부터는 모든 악기가 들어올 느낌이 이제 딱 들기 시작하죠. 과연 어떤 악기들 들어오는지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25마디 정도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악기, 피아노, 드럼, 베이스, 기타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뭐 헤드폰이라든지 이어폰 통해서 들어볼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파악하면서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생명의 미나트 하나에 제법 들던 날 알아줬으면 해. 널 사랑할수록 난 힘든. 자, 벌스 3가 나오고 나서는 한 번을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가나요? 벌스 3가 나오고 8마디 나오고 나서 바로 코러스로 이제 넘어가죠. 이제 왜냐? 기승전결로 봤을 때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루즈하게 두 번을 반복하기보다는 좁혀서 몰고 가는 느낌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 이제 좀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주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 구성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싱들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음역대에서 시작했던 중저음역대에서 시작했던 현악 반주들도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그 퍼스트 바이올린 대선율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 걔네들이 드러나야 될 때, 숨어야 될 때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면서 노래와 노래 사이에 치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37마디에 나오는 바이올린 선율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빠진다라고 느껴질 텐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여기 널 좋아할수록 난 미워져. 모두 네 탓이라고 대난 때문이라고 그렇게라도 도망치던 나를 이해해줄래. 너는 왜 나만 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코러스 한 번 더 반복.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쩌면 너는 다 잊었는지 괜찮아질 거라고 나도 잘 살 거라고 그렇게라도 나를 달래던 날 이해해줄래. 자, 여기서 아까 짧게 나왔었던 간주가 있었는데 코러스를 두 번을 반복하고 나서 제대로 된 간주를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벌스 3
코러스 2번 반복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인터루드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누가 이끌고 있어요? 바로 리드 기타가 멜로디를 차용해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간주 한번 듣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하면서도 나는 묻고 싶어. 자, 보편적으로 간주가 끝나고 나서 브릿지로 통해서 극대화시킨 코러스로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브릿지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한번 코러스 파트로 가는데 악기의 구성을 확 줄였죠. 이렇게 줄여놔야 뒤로 갔을 때 조금 더 터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의도적으로 악기의 편성들을 확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나 주는 못했는지 왜 나는 아닌 거지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런 날 하면 미워서라도 날 돌아봐 줄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난 이럴 수밖에 그들이 노력해도 갈수 없게 하는 거 그래 하니까 못 이긴 척하던 나 하나 줄래 자, 요렇게 네, 잠깐 연결이 좀 불안정했었는데 이렇게 곡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곡의 클라이막스는 6페이지 첫째 단, 둘째 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단, 둘째 단을 가장 극대화해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타겟으로 잡고 그 이전에 빌드업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한번 다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는 제가 악보랑 음원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시 들어보시면서요. 악보에다가 여러분들이 송폼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오늘 배웠던 것들 송폼을 분석을 해보고 어떤 위치, 어떤 마디쯤에 어떤 악기가 들어왔었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과제로 제가 과제로 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음악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음악 분석을 할 때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들도 필요해요. 이 객관적인 자료라는 거는 뭐냐면 박자가 뭐고 조성이 뭐고 누가 불렀고 형식은 어떻게 되고 쓰인 악기는 뭐고 정말 절대값으로 딱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악기들 혹은 그런 분석들을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객관적 자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관적인 분석도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교를 했을 때 주관적인 분석은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이 곡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느낌 그런 느낌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점 내가 참고했으면 좋겠는 점 좋게 들렸던 점 이런 점들을 분석해내는 그러니까 감상평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 기본적인 감상평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의 분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제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을 악보에다가 더 표시를 해서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분석은 따로 A4 용지 따로 별개로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서 가지고 계신 다음에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할 때 그때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른 친구들 네. 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당장 뭐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오늘이 3월 30일, 4월 마지막 주 정도까지 4월 셋째 주. 네, 제가 날짜를 일단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화요일 수업이니까 대략 4월 20일 전까지는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4월 20일 이후에 제출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4월 20일 이후에 제출해 주세요 하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하는 방식은 제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하드 카피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음악 분석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관적인 감상평까지 하는 것들 따로 하셔서 출력을 한 상태로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제출 방식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과사무실에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거는 추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월 20일 주간까지 4월 20일 전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럼 네.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교재 계속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우리 사마음 우리 서스포부터 하면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스포부터 지나가서 그 다음에 코드 그리는 방법, 구하는 방법, 뭐 자리 바꿈, 조성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른 질문 있으면은 우리 공지하는 단톡방에다가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